설날을 채 한 달 못 남기고 오늘 서울의 강남은 백화점 세일 때문에 또 한 차례 일요일 교통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차에 싣고 백화점 나들이를 마치면 의뢰 아이들 성화에 따라 이런저런 외식으로 이들의 휴일은 폼 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들 휴일이 비워놓고 간 아파트 긴 복도에 몸을 기대고선 저 노인에게 서울의 휴일은 흐릿해져가는 각막의 두께만 더해줄 뿐입니다. 아파트 6층에 살던 그래도 말벗이 되어왔던 홍성 노인도 양력서를 넘기자 세상을 떴고, 댄내 난다고 공기 나빠진다고 바깥에서 담배 피우느라 며느리 성화의 복도를 서성이며 마치 윷놀이판에 쫓기는 말처럼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어머니는 나를 낳고서도 논에 2벌 김매기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산후조리 따위도 없이 이틀 뒤 일어나 무거운 들밥 광주리를 이고 들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들길에서 하혈을 해야 했고, 나는 어머니의 파란 정맥이 유난히 얽혀있는 하얀 젖간 안으로 자라나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변함없는 청년 고운의 사모곡은 어머니의 손을 보면 그것은 손이 아닙니다로 끝이 나지만,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손은 우리의 가슴입니다. 해방과 전쟁과 궁핍, 그 더 물러설 수 없는 고통에다 이남 7년이 하는 끝없는 상고 속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을 살게 하던 세월들, 그 변변치 않던 세월 속에서도 우리들 갖가지 역병을 당신 몸으로 걷어내고 못 먹어 져지 말라 이웃 젖동량으로 키워온 우리들은 이제 봄철 효도 관광 한 번으로 우리들 사랑이 다 한 줄 알면서 할아버지 냄새 난다는 아이들을 제대로 꾸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70이 넘었다는 오늘, 통일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가야 할 텐데 혼자 소리하며 산은 첩첩 밤은 깊고 처량한 게 인생 넋이로구나 라던 동구 밖을 돌아가던 상역군들의 앞소리를 당신의 걸음으로 떠올리는 노인들. 올해가 가정의 해라는데 이 밤 노인들 방 불이 꺼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장년을 30세 안팎, 중년을 40 안팎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가진 느낌으로는 그 풀이가 너무 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국어사전의 뜻풀이대로 따라가 50 안팎의 초로에 접어든 세대, 그 세대들의 소년기에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삼촌에게 삼촌아 놀자라고 불러내 땅에서 꼬누도 두고 말타기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조카와 나이 어린 삼촌이 꼬누놀이를 하다가 물러달라느니 못 물른다 해서 싸움질까지 번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도 일남칠녀, 며느리도 이남육녀 하면서 같은 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꺼번에 아이를 낳기도 해서 서로가 쑥스러워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해방 당시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2하고 넉 달이었으니 그런 일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100명에 1명꼴이 채 안 되지만 그 무렵만 해도 돌되기 전에 죽어간 아기의 수가 10명에 하나꼴이었기에 산술로 평균해 보면 우리들 수명은 40 이쪽 저쪽을 중년이라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저런 잔병치레로 태어나고 한 해를 넘기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그때, 첫돌맞이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씨나락을 긁어 모아서라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상을 벌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울긋불긋 색실처럼 자식 많이 낳고 오래 살라고 아기를 향해 소원했었죠. 지금 중년의 우리들 가운데 고정 나이 따로 실제 나이 따로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돌잔치를 건네야 비로소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리고 호적에도 올리곤 했던 탓이 있기도 했습니다. 부귀다남이 집안의 소망이어서 오로지 아들 낳기만 바라는 마음에서 딸에게도 아들을 바란다는 희자니 귀남이니 하는 따위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그때, 2남 7년이 3남 5년이 참 턱없이 아이를 많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고 죽는 건 하늘에 달렸고 제 먹을 건 제가 갖고 태어난다 하고들 믿어 우리 어머니들은 끝없는 상고 속에 살아야 했죠. 밭일을 끝내고 돌아와 부뚜막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 먹다 눈치챈 임신. 없는 살림에 식구 누리는 것이 죄스러워 아기 가진 것을 내색할 수도 없었고, 곱살미 양분을 베넷짓하는 아기에게 나누느라 어지럼증에 시달렸던 어머니들.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사이도 없는 집안일 끝에 어느새 만삭. 아무 준비 없이 찾아든 진통은 어떤 때는 문고리에 광목 끈을 메어놓고 혼자 탯줄을 끊어 애를 낳기도 했으며, 아들이기만 비는 시어머니가 받은 아기가 아들이었을 때 아보마 아들이다라는 시어머니 고함에 산모는 알 수 없는 울음을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추와 수치 매달린 금줄이 내걸리고 우리들 초라했던 탄생의 순간이 확인되면 조상 제사 모실 장손 낳느라 애썼다는 시어머니의 다독거림도 잠깐,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들릴 집안일에 다시 나서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리밥에다가 잡곡밥인데 애기 넣으면 하얀 쌀밥을 무조건 줍니다. 첩밥. 그것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그 하얀 쌀밥이 너무 맛있고, 뭐 반찬 없어도 그 멸치국이라도 밥도 엮고 쌀밥 먹는 것이, 애 놓으면 여자는 나머지 며느는 애 놓아야 호강한다는 말. 어떤 심술궂은 시어마시도 애 놓고 나면 쌀밥 해주고 구분길 해주니까 그때 한번 들어 누워서 한칠 정도라도 호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밭으로 논으로 일하고 부엌에 며느리가 거의 담당을 하는데 누워서 그것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한칠 가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게 시어머니 배려가 아주 있었으면 한 2, 7, 3, 7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그때 세대의 노인들이 거의 다 후유증이 있죠. 전쟁의 세월, 조석거리 변변히 구해오지 못해도 그저 하늘로 믿고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 덜커덕 징집 영장을 받고 전쟁터로 나갔고, 주렁주렁 딸린 아이들의 투정은 마냥 유순했던 우리들 어머니를 마치 불구자 남편을 둔 여인처럼 시장이나 거리에서 한 끼를 위한 억순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래도 살아 돌아오겠지 믿었던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바꾸는 혼절한 어머니들. 우리들은 유복자처럼 아버지의 형상을 잊었고 홀로 된 어머니의 아픈 가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자원이라는 데를 기억하시는지요? 전쟁이 앗아간 가장 없는 집안, 전쟁 미망인의 수가 20만 명으로 추산되던 그때 나라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준 어머니와 아들이 살라는 모자원이 도시 곳곳에 있었죠. 부산 가서는 마지막 다 떨린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서는 얼떨이 없어서 이제 부산 항구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다 싶어서 항구로 가면서 이제 아들을 붙들고 울면서 항구로 찾아가면서 이제 물에 빠져 죽는다고 가는데, 그때만 도 부산에 서른 게 뭐지만 항구를 찾아간다고 물어서 찾아가니까 파도는 치고 뭐 무슨 바람이 불고, 그때 정월달인데 얼마나 추워요 또.
입은 것도 뭐 시원찮은 데다가 막 우리 5살 지금 49살 먹으면 엄마 전 밥 물이 무섭다 이가 가자 그래요. 그러니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을 데리고 죽으면 뭐야. 저 물이 무섭다고 가자고 뱉었는데 저 새끼를 어떻게든 살려야지.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하나. 아기는 놔두면 그냥 커가는 것으로 알던 그때 동네 우물가 안악들 사이에선 뒷골 김씨네 넷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노루목 송씨네 손주도 그랬다던데 라는 말이 떠들곤 했습니다. 호열자며 장질부사 따위의 역병이나 요즘 치면 독감만 돌아도 동네 곳곳에서는 외마디 울음이 터져나왔죠. 그때 우리 늙은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앓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비는 일뿐이었습니다.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늙은 나무와 돌 앞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무던히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제 평균 수명 70년 시대의 우리들 생존이 그때 그 간절했던 기도의 덕이라 하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아무 데서도 엿볼 수 없지만 그 기도도 효험이 없어지자 어머니들은 없는 살림에도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지전을 내 푸닥거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푸닥거리 끝에도 아이는 인명재천이지 하는 탄식을 들으며 일어나지 못했고 끝내 마을 야트막한 산비탈에 아기들 흙무덤 애총으로 묻혀 젊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는 2남 5녀에서 1남 3녀로 줄곤했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우리가 한참 컸을 때 내 위로 둘, 막내 위로 하나가 더 있었지 하며 고표로 지어진 호적 등본의 내력을 얘기해 지금쯤 살았으면 하는 셈을 하게 했지요. (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들 평균 수명은 55쯤으로 올라갑니다마는 그때 우리들에게 있어 노인들은 귀한 존재였고 오래 살았다는 까닭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간판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때 우리들의 노인들은 말 그대로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또 노인들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우리들의 도덕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온통 덮어버리고 아이들이 그 눈길을 빙판으로 만들며 미끄럼타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동네 노인을 마주치면은 어른들 다니는 길을 미끄럽게 한다는 호통에 우리들 놀이는 끝나기 마련이었죠. 노인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다그치면 우리들은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들은 동네 판관 역할도 마다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젊은이들을 불러 톡톡한 훈계를 내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참회를 이끌어낸 이들도 동네 노인들이었죠. 마을 주민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어디 뭐 그 당시에 변호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읍내까지 무슨 송사를 벌이러 갈 일도 아니고 해서 뭐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마을의 원로들한테 찾아와서 그 이견을 구하고 하는 일, 그것은 뭐 항상 있는 일이죠. 항상 있는 일이고 또 마을 어른께서 판결을 딱 내리면 그게 그죠, 아무도 승모 안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노인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현재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된 데 대해서 참 서운하다 할까, 어떤 적막감이라 할까,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서는 산다는 것의 지혜와 사랑도 늘상 흘러나왔습니다. 이때쯤 손주의 토정 비결을 보면서도 운세보다는 바른 마음, 바른 행심을 갖추라던 할아버지와 날 잘 받아야 장은 제만 나는 것이라며 손 없는 나를 짚어주던 할머니들의 슬기 속에 우리는 커왔고
시집살이 10년 넘은 며느리도 그때 그 할머니의 지혜는 따르지 못했죠. 그리고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했던 까막눈 할머니가 옴니버스로 엮어가던 장화홍련이며 콩쥐팥쥐 얘기들,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때리던 겨울밤, 그 할머니가 드디어 엮어가던 옛날 얘기는 듣고 또 듣곤 했지만 매번 감동이었고 해서 아직도 잊지 못할 우리들 고전으로 상기 남아 있습니다. 노인들 내리사랑은 그처럼 끝이 없어 우리들 굶주림을 채워줄 키질과 절구질로 당신들 입은 감추고 약탕관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검버섯 돋은 갈퀴손을 모아 우리들 애군을 걷어내던 할머니와 어머니들, 우리가 그 속에서 커왔습니다. (1957년 9월) 어느 신문의 기사에는 우리는 1평방킬로미터에 595명의 인구 밀도를 보여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인구 밀집 국가가 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폭발적인 베이비붐은 먹고 입고 하는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유년기, 우리가 심통을 부릴 때 어른들이 곧잘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다 라느니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내다 버린다라는 거짓부렁 야단을 쳐 그 중에는 정말 나는 다리 밑 태생인가 하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었다지만 그때쯤부터 우리의 모성은 퍽이나 계산적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먹을 것 재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은 얼추 사라졌고 다리 밑이 아닌 남의 집 앞이나 병원 앞 따위에 버려졌던 갓난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서 1959년 기록으로는 한 해 2,4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기 먹여 키울 일, 산모 먹거리가 참으로 막연했던 그때 몰이낭아니 비락이니 하는 외제 분유들이 구호물자 속에 섞여 조금씩 나돌긴 했어도 구할 엄두도 못 냈고 그저 모유의 생명선을 댈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굶주린 산모에게 저지 고를 리 없어 신봉사처럼 젖동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주부들 까다로우면은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은 대갓집이라도 산모의 몸은 허지러지기 마련이어서 유모를 대는 집이 드문드문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들 중장년 세대 가운데는 유모 저주로 자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먹을거리가 감당 못할 나란 일로 생각 키워지던 그때 그 해결책은 결국 먹는 입을 줄이자 애를 덜 낳자 하러 모아지더니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하더니 어느 해인가 임신 안 하는 해라는 캠페인 제목이 나와 세계적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알맞게 낳으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딸아들을 구별하지 마시고 세아의 길을 갖다가 터울을 둬야 될 테니까 3년 터울을 둬서 그것도 빨리 어머니가 건강한 때 낳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35살 이내에 낳자 이런 게 저희들이 그 국민 여러분께 그 홍보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기차가 다니는 그 연선에는 아기가 많다. 네.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은 이제 저희 지도원들한테 그 할아버지들이 남의 집안에 그 씨를 말리는 여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못 들어오시게 하셨거든요. 그래 곰방대를 가지고 여러 번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1960년과 70년) 그 언저리 서울 정릉골의 큰 음식점들이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죠. 노인들의 환갑잔치 하면은 을에 좀 있다 하는 집에서는 그 정릉의 음식점에서 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즘 남자 평균 수명 67세, 여자 수명 75세, 그리고 환갑 지난 노인만 331만 명에 이른다는 시대에서 환갑잔치 받으려는 노인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없는 집의 경우 잔치는커녕 스스로 환갑 나이를 셈하고 드러내 보이기조차 마다하던 그때 우리들 할머니는 그 환갑 나이조차의 꼬부랑 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요즘은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다 해서 현대식 질병으로 불리워지면서도 꼬부랑 노인 증상은 없습니다만 그때 그 갓난과 질곡의 삶에 눌려 노인들 허리는 쉬 꺾일 듯 굽어졌고 선 키보다 높은 지팡이에 당신들 힘든 운명이 실려다녔죠. 그리고 죽음. 누구에게나 한 가지로 오는 늙음과 죽음이었지만 60 고려장의 그 실제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때 노인들의 북망산길의 상여소리는 그나마 호사스럽기조차 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앞소리꾼의 소리가 던져지면 황천길이 멀다더니 뒷소리꾼의 메아리가 동구 밖을 넘지 못해 맴질하던 저승길. 엊그제 뉴스는 갖은 고생하며 자식들을 대학 공부시킨 노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자 식모살이 끝에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는 남편 얼굴조차 모르고 시집온 60 넘은 어느 며느리가 고구마 장사, 단술 장사, 무 장사, 콩국, 어묵 장사를 하며 앞 못 보는 시어머니, 앓는 남편을 수발들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효행상을 받았다 전합니다. 제 혼자 자란 듯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어디가 진자리며 무엇이 마른 자리인지 가물가물 남의 얘기처럼 멀어지는 요즘 이제는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서서 8, 9 남매 낳고 키우느라 무릎이 쉬고 허리가 휘어진 우리들 어머니 그 당신들 고난 일기 속에는 저단 나와 슬픔 고이고 아이 잃고 저부터 슬픔의 샘을 이루던 이제는 흔적 없는 당신의 가슴과 이 없는 잇몸새로 밥을 곱씹어 우리 입에 넣어주고 변 고르지 않아 엉덩이 핥던 당신들의 입은 우리가 자식을 품어서도 그리워지는 고향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 그 아수라 삶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아 얼핏 교통사고나 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살아야지 하는 우리들 얄미운 생각 위로 또 손주 이유식이며 기저귀 갈아주는데 며느리식을 따르지 않다간 손주 품 한 번 안기가 어려워진 오늘.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라는 노랫말을 만든 우리들 국보 무의 양주동 그 늙은 청춘이 늙기도 서로락하던 짐을조차 지실까라고 암송하던 라디오 소리가 떠올려지는 밤입니다. 그때를 아십니까?